역대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는 윤석열도 어찌할 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면서 100만이 허황된 숫자가 아닐 거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하실 수 있는 곳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꼭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괜찮다면 정치사수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지난 23일 회부된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동의 수가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계속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정 지지율도 20%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 아니냐며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니냐.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건 국민 화만 돋우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과 즉시 공포를 미리 선언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3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이런 민심을 그냥 무시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의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당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법이 끝나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혜병 특검법 관련된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곧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견제하는 것에 대해 합공각이라고 하나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등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3만 명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도 중요하고 절차 안에 궤도 안에 올라가서 열차가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절차를 무단 거부할 수는 없다며 법사위에서 어떤 시점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냐는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보인다는 게 첫 번째 제도 절차상의 문제라며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아마 간사 간 협의에서 방향과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 측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탄핵의 사유는 중대성 요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요건이 있는데 실은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탄핵이라는 것이 요건을 쉽게 인정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간담회가 아니라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 수석대변인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 이후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40 총선 사전투표마저 몰래 투표했던 때와 비교하면 아주 대담해진 것 같다며 마치 이거 왜 이래? 나 김건희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는 어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실, 김 여사를 위한 제2부속실도 없는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자살 예방, 마음 건강 등에 관심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인다며 조만간 개식용 금지법에 이어 이후 김 여사 관심법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며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부터 벗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검찰이 부르지 않더라도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진 출석해 조사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이후 모든 혐의를 털고 나면 국민들께서도 윤 대통령 배우자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나눠서 하기에 앞서 검찰 조사부터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켜 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후보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초동 수사를 특검이 하면 헌법상 수사기관들이 다 필요 없어짐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건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한두 달만 더 지켜보고 부족하면 그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특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후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거론하며 그때도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명분에 밀린다면서 분열했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이 결과가 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한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제안에 경험이 없는 발상이라며 경험을 좀 더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대표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 있었던 당정 갈등,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만 하고 수직관계로 자기가 지시하면 따르는 부하 관계 내지 자기를 추종하는 팬들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총선 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공천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비례대표를 2번씩 받는다든가 당내 아무 공감대가 없는데 한 전 위원장이 그냥 선택하고 밀고 나가 공천된 분들이 전부 캠프에 보좌관을 파견해서 개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지난달 한 후보와 만났을 때 총선 패배 책임 때문에 출마 안 한다고 하고 둘 다 당권 도전 안 하는 걸로 서로 얘기됐었다며 갑자기 출마해서 대선 직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급해졌는지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말한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수준은 멍청해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수준입니다. 이런 무능하고 무지한 정부 여당은 어서 탄핵으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